여기서 이야기하는 장편이란 손바닥 장을 써서 아주 짧은 이야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1편 머리 없는 관음상. 할아버지는 신사의 총대표나 절의 중요한 임무를 오랫동안 맡아왔다. 자타공인 실로 신앙심 깊은 분이었다. 어느 날 신사로 이어지는 산길을 걸어가던 중 주먹만한 이끼 낀 돌이 할아버지 발밑으로 대굴대굴 굴러왔다고 한다. 주워서 손에 들고 보니 그건 돌이 아니고 관음상의 머리 부분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몸이 어딘가 있을 거라 생각해 며칠에 걸쳐서 근처 신사 불각, 길 옆에 작은 사당에 이르도록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자택 부지에 작은 사당을 짓고 거기에다 그 머리를 안치하기로 했다. 관음상의 몸은 이름 있는 석공과 조각사에게 의뢰해서 머리를 얹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제대로 만들어드렸다. 잘 만들어진 몸 위에 관음상의 머리를 얹고 정중하게 사당에 모시게 되었다. 내가 어릴 적에 딱 한 번 사당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 안은 어둡고 안개 같은 게 끼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나에게는 몸통밖에 보이지 않았다. 함께 들여다보던 사촌들은 텅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관음상의 몸이랑 머리는 도대체 어디 있냐고 입을 삐죽대며 불평을 했다. 할아버지는 사촌들이 서로 말하는 모습을 싱긋 웃으며 듣고 있다가 안 보여서 다행인 거야. 보려 해도 보이는 게 아니니까 라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귓속말을 한다. 몸만 보여서 다행이다. 저건 보면 안 돼. 아니,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란다. 2편 새벽 2시의 지진. 몇 개월 전 새벽 2시를 지날 시점이 되면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그저께 새벽 2시 창문이 깨질 정도로 덜컹덜컹하는 큰 소리를 내며 몇 분간 계속해서 흔들렸다. 흔들림 자체는 경미해서 뉴스도 안 되었고 지진 재난 경보도 오지 않았지만 나는 언제 큰 지진이 오더라도 괜찮게 집안의 불을 모두 켜놓고 아침까지 책을 보면서 밤을 새웠다. 오늘 아침 쓰레기장에 가보니 맞은편에 있는 어느 아주머니가 안색을 바꾸더니 나에게 달려왔다. 그저께 밤에 창틀이 덜컹대는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우리 집 거실을 빈집털이 상습범이 억지로 창문을 열려고 했다고 한다. 곧바로 경찰에 알렸고 남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남자는 자꾸 우리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게 분명하다고 이미 몇 년을 빈집이었다고 우겼다고 한다. 어휴, 자긴 그저께 밤에 집에 없어서 다행이지 뭐야. 정말 다행이야. 배를 누르고 아무리 불러도 아는 거 깜깜하고 인기척도 없었으니 아무래도 집을 비웠나 보네. 경찰도 다행이라고 했어. 그제 한밤중부터 어제 아침까지 나는 계속 깨어 있었다. 집안 불을 모두 켜놓은 채 있었는데. 3편 또 한 명의 나. 바로 최근에 일어났던 일. 보름 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드물게도 우리 집을 방문했다. 11월 땡일 오전 10시쯤에 나를 길에서 봤다고 한다. 그날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고 화장실도 겨우 왔다 갔다 할 정도였다. 길거리까지 나간다는 것은 절대 무리.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을 잘못 봤겠지 라고 대답했다. 그래? 라고 친구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머쓱한 얼굴로 시선을 피했다. 생녀인가 보지 뭐. 라고 내가 웃어 넘기자 친구는 고개를 살짝 좌우로 저었다. 네가 아니고 또 다른 네가 네 옆에 있었어. 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깨를 가늘게 떨더니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4편 취미가 뭔지를 물어보길래 괴담이나 호러소설을 쓰는 게 취미야 라고 대답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바로 그만두는 게 좋겠어 라고 충고해. 나는 그럴 때마다 반론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지. 이미 햇수로 10년 넘게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순 없다. 그런 이야기를 읽고 쓰고 듣고 하면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 때는 무섭지 않아요. 가끔씩 등줄기가 오싹되거나 가슴이 쿡쿡 쑤실 때도 있지만 라고 답해. 실은 내 이야기는 그다지 무섭지 않다.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쓴 글이 무서울 리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영감은 없어. 아마 없을 거야.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지. 하지만 가끔씩 한밤중에 남들 같지 않은 기척을 느낄 때가 있어. 밤이 되면 집이 울리기도 한다. 뒤에서 뭔가가 어깨를 잡기도 하고 갑자기 책장에서 책이 몇 권이 떨어진 적도 있고. 이 정도로는 그만둘 수 없지. 날 막을 순 없어. 누가 그러냐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다. 이 녀석들이 날 그만두지 못하게 만들어. 자는 척하지 마. 자면 안 되지. 라고 말이야. 5편 천정의 다락방. 벌써 1년 넘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전기료 절약과 에너지 정책을 고려해서 우리 집의 조명기구들을 전부 LED로 교체하기로 했다. 의뢰한 지 2주 후 20대 중반 정도의 젊은 남자와 50대 중반의 베테랑 작업자 둘이 와서 바로 공사에 착수했다. 공사를 반쯤 진행했을 즈음 우와! 하며 50대 작업자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천정이 크게 뒤틀리더니 휘는 것을 봤다고 한다. 이 집은 지은 지 60년 이상은 된다. 어딘가 상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남동쪽에 위치한 3평 정도 되는 방을 통해 천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원인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동시에 고개를 가로로 저으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곧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한다. 그렇게 즐겁게 담소를 나누면서 작업했던 둘은 거짓말처럼 그 후로는 기침소리 하나 안 내며 예정보다 30분 이상을 일찍 공사를 마쳤다.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내 서명을 확인한 뒤 둘은 인사도 대강하고 도망치듯 돌아갔다. 뒷날 그곳에 어떤 업자분에게 낡은 가옥의 천정 속이나 다락방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요. 라며 업자들끼리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거 좀 심했네. 여사님, 그건 우리들에게 너희들 죽어!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도망간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고 보지만 말이에요. 천정 안에 뭔가 있던 건가요? 그 두 분은 뭔가를 본 건가요?
라는 나의 물음에 그 업자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여사님 그 집에서 잘도 살고 계시네. 나라면 3일도 못 버텨요.